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강사 차성자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어떻게 보면 참 아쉽기도 하지만 요즘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샤케라또와 그리고 자몽에이드로 여러분들을 만날 건데요. 그 샤케라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몽에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샤케라또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대부분의 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일본어 아닌가요? 아마 일본에서 넘어온 카페 메뉴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일본의 술인 그 샤케가 들어가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묻습니다. 근데 물론 그 술이 들어가는 카페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리시 커피라든지 아니면 카페 로얄이라든지 뭐 술이 들어가는 그 카페 메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샤케라또는 술이 들어가는 메뉴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커피가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또 카페 메뉴가 일본어 비슷하다 보니 일본에서 들어온 메뉴가 아닙니까?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이것도 아니에요. 이 샤케라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느 나라 말이냐면 이태리어입니다. 그래서 카페 메뉴는 대부분이 이태리에서 출발을 한 게 많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태리에서 출발한 메뉴인데 이태리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흔들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쉐이크, 흔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태리어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이태리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시냐면 에스프레소를 많이들 즐겨 하세요. 그래서 커피 하면 에스프레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에스프레소가 빠르다, 익스프레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이태리어거든요. 이 에스프레소가 나오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커피를 한번 그러니까 마시려면 뭐 커피를 볶아서 갈아서 끓여서 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커피 머신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커피를 추출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즉 에스프레소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 이름만큼이나 또 에스프레소는 빨리 마셔야 돼요. 그 이유가 커피 위에 보면 크레마라는 거품층이 있습니다. 그 거품층이 사라지기 전에, 왜냐하면 보통 그 크레마 안에 영양분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마가 사라지기 전에 그걸 후딱 마셔야 돼요. 근데 뭐 겨울에는 그렇게 후딱 마실 수가 있겠죠. 근데 뜨거운 여름날 그 뜨거운 커피를 한 잔을 이렇게 홀딱 마시려고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커피가 갖고 있는 맛과 향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샤케라또예요. 그럼 샤케라또는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라고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케라또, 시중에서 샤케라또라고 한다면 일본 메뉴? 아닙니다. 일본어? 아니에요. 세 번째, 일본 술 40개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케라또는 이태리어로 섞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커피 메뉴입니다. 재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커피, 설탕, 얼음. 그래서 커피는 보통 80ml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설탕은 12g이 들어가는데 이 12g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난 단 거가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줄이셔도 되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설탕의 역할이 있어요. 설탕을 아예 안 넣으면 안 됩니까?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설탕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거품을 유지하고 그 설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쉐이크를 했었을 때 거품이 생기죠. 그 거품의 밀도를 더 쫀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탕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탕을 과연 얼만큼을 넣느냐. 보통 제가 12g을 기준으로 삼아놨는데 여기에서 가감은 본인의 선택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쉐이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쉐이커는 일단 제가 커피를 추출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는 우리 저번에 프렌치 프레스로 추출 한번 해봤죠. 네, 이 프렌치 프레스로 추출을 할 겁니다. 우선 커피 어떻게 설명을 그때 해드렸었나요? 쉐이커에 커피를 넣고 뜸들이기 식으로 물을 적실 정도의 물을 부은 다음 저어주면서 1분을 기다렸다가 나머지 추출할 용도의 물을 붓고 3분 있다가 쏟으면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커피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그럼 커피를 몇 미리를 넣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커피는 몇 미리를 넣을 거냐면 20g을 넣을 거예요. 20g에 80ml 추출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추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얼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얼음이 들어가면서 쉐이크하다 보면 약간 얘가 녹지요. 그러다 보니 약하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맹맹한 맛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샤키라또는 좀 강한 맛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샤키라또를 그냥 믹서에 갈면 어떨까요? 그냥 왜 흔들어야 돼요? 믹서에 갈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하세요. 믹서에 갈아도 돼요. 믹서에 커피와 얼음을 넣고 분쇄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걸 쉐이커에 넣고 얼음을 흔든다 그랬죠. 근데 믹서기에 넣고 얼음을 분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얼음이 갈리면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이 커피의 양을 더 늘리셔야 되세요. 그래서 커피를 지금 20g이죠. 한 40g 정도의 추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을 하실 때도 굉장히 강하게 하셔야지만 얼음이 분쇄되면서 나오는 수분에 그 희석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믹서로 분쇄를 할 경우에는 커피 양을 늘리고 그리고 추출되는 거를 더 강하게 추출한다. 믹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믹서도 없어요. 쉐이커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텀블러 있죠. 뚜껑이 있는 그릇 이런 거. 여기다 넣고 그냥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도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도구가 없으면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뚜껑 있는 걸로 그냥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물을 가져왔어요. 우선 어떻게 한다고요? 커피가 적실 정도의 물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어준다고 했죠. 저어줄 거예요. 이거 젓는 거는 왜 그런다고 했었나요?
물이 커피가 빨리 젓는 데가 있고 천천히 젓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골고루 섞어주는 의미에서 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커피 양을 좀 늘렸어요. 늘린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었나요? 제가 조금 전에 강하게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커피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커피의 추출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강한 추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의 온도도 좀 높였어요. 보통 우리가 85도씨 정도에서 추출을 하죠. 저는 강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90도 정도 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되는 물을 부어줄 거예요. 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럼 이제 놓고 3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쉐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쉐이커가 굉장히 뭔가 궁금하셨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쉐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쉐이커는 이렇게 3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선 합체된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쉐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보면 요거를 바디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의 부분을 우리가 스트레인저라고 하는데 보시면 어떻게 생겼나요? 안에 구멍이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쉐이크를 한 다음에 따를 때 얘가 안에 있는 건석지가 빠져나가지는 것을 그러니까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액체면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구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형태고, 이거는 캡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쉐이크를 하려면 흔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액체만 따르라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이 됩니다. 막 사방팔방 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잡냐면 저 지금 잡는 거 보이시나요? 둘째 손가락으로 캡을 누르고요. 나머지 손으로 본체와 이 위에 스트레인저 이 부분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는데 이거는 능숙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쉐이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냐면 한 손 있죠. 한 손을 바닥에 대시고요. 나머지 한 손으로 위에 이 캡 부분을 누르시고 잡으시고 흔드시면 되세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캡을 안 누르고 이렇게 자꾸 흔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얘가 터져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안에 있는 커피가 들어가 있으면 커피 폭탄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한 손으로는 뚜껑을 누르시고요. 나머지 한 손으로는 밑에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있다가 얼음을 넣어서 흔들 거예요. 저는 그냥 할 건데 왜냐하면 하면서 반드시 이거를 왜 그래야 되는가 설명을 하려고 저는 그냥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기에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행주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두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얼음을 넣다 보니 얘가 흔들다 보면 냉각이 금방 돼요. 그래서 나는 차가운 거 갑자기 차갑다 보니 자주 놀래요. 차가운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는 예민해서 뜨겁고 차갑고
금방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타올로 감싸고 하셔야 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쉐이크를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가 추출이 됐죠. 커피를 따라 볼게요. 자, 지금 저번에 우리가 프렌치 프레스로, 이 도구의 이름은 프렌치 프레스라고 했어요. 아직 안 잊어버리셨겠죠? 당연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도구에 이제 3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자, 조심스럽게 쭉 누르면 커피는 밑에 가라앉고 원액만 위에 뜬다고 했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주면 돼요. 자, 커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마 당연하게 지금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 내리는 거 안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커피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뭘 넣을 거냐면 제가 얼음을 넣는다고 했죠. 설탕을 넣는다고 했죠. 이 설탕은 제가 12g을 재놨어요. 근데 이 설탕의 양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단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넣고 싶어요. 더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나는 단 거가 너무 싫어서 조금 양을 줄이고 싶어요. 뭐 8g도 좋고요. 10g도 좋고 줄이시면 되세요. 하지만 안 넣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설탕이 바로 거품을 내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이 쫀득쫀득하게 해서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 넣으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었어요. 자, 얼음까지 넣습니다. 넣는 순서요?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얼음을 먼저 넣고 나중에 설탕을 넣으셔도 되시고요. 설탕 먼저 넣고 얼음 넣고 커피 넣어도 되고요. 그냥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넣으시면 되세요. 어떤 순서라는 게 없어요. 자, 위에 지금 제가 본체 위에다 스트레인저를 덮었어요. 그리고 위에 이 상태로 흔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위에다가 캡을 올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흔들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겉에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지금 변화가 없는데 만져보시면 이게 굉장히 차갑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돼요. 그리고 소리도 어떤가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느끼시죠? 그래서 가끔 언제까지 흔들어야 돼요? 어우 차가워요. 저가지고 차갑다는 소리를 잘 못하겠는데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흔들냐면 이렇게 소리가 중첩할 때까지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들리시나요, 소리? 거의 안 나죠? 네, 이때까지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손이 많이 시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쉐이커를
이런 걸로 싸고 하셔야 되세요. 많이 차갑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 이게 얼마만큼이 차가운지가 겉에 표면이 별 변화가 없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온도차가 있어서 하얗게 변색이 될 정도로 온도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회를 두르고 하셔야 되세요. 자,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거품이 위에 이렇게 고여져 있죠. 이게 바로 여름에 먹는 커피인데 이름이 샤키라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키라또가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이 샤키라또의 차이는 바로 거품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거품을 많이 흔들어줄수록 거품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쫀쫀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 아까 그냥 냉각되는 그것만 느끼시고 제가 조금 덜 흔들었는데, 거품이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흔들게 되면 거품은 항상 생겨요. 어디선지. 근데 다만 거품이 생겼다가 잠시 후면 그 거품이 싹 사그라들거든요. 하지만 이 커피에 설탕을 넣고 흔들게 되면 이렇게 커피가 굉장히 거품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커피숍에 가면 다른 메뉴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비슷한 메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치노라는 메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이게 몇 년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아메리치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샤키라또를 흔들지 않고 믹서에 얼음을 넣고 통째로 갈아버리는 그거를 아메리치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지금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샤키라또와 아메리치노의 차이는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신 대로 흔들으셔도 되시고 분쇄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믹서기에 넣고 분쇄를 했을 경우에는 이름이 아메리치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메리치노는 그 머신에서 말하면 그 샷이 3개가 들어가요. 3샷. 근데 이 샤키라또는 2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양을 80ml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거 핸드드립이기 때문에 커피가 좀 약해서 80ml를 했고요. 머신으로 뽑게 되면 60ml 정도를 넣고 샤키라또가 만들어지고요. 아메리치노는 3샷이기 때문에 90ml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맛을 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 이 맛을 지금쯤 다 보시고, 와, 이게 어떤 맛이에요? 맛이 좋아요? 나빠요? 막 이런 이야기가 오갈 텐데, 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갈 때 제가 카페 메뉴는 그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까? 예쁘게 장식이 되어야 이왕이면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예쁘게 장식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냐면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엊그저께인가 제가 케이크점에 그 케이크 가게에 갔더니 요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 집에 원두 있으시죠? 네, 그 원두를 위에다 이렇게 예쁘게 데코를 하시면 참 좋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데코 원두를 깜빡하고 안 꺼내놔서 다 분쇄된 것만 있네요. 에이, 아까워라.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해놨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기가 예쁘시죠? 그래서 이왕 집에서 만드시는 홈카페라고 하더라도 이왕이시면 더 예쁘게 그리고 먹기 좋게끔 이렇게 데코를 해서 주위 분들 혹시 뭐 집에 있는 부모님 혹은 남편 혹은 친구들한테 이런 식의 대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완성이 됐고요. 한번 시음을 해볼 텐데 이거 한번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데코를 해서 접대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이거는 커피기 때문에 커피 볶은 거는 그냥 드셔도 되세요. 과자식으로 씹어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코를 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씹으셔도 된다고 이야기 드리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잠깐 시음을 좀 하고 어떤 맛이 나오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음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덜어주실 건가요? 샤케라떼예요, 선생님. 네, 샤키라또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이태리 말이기 때문에 뭐 샤키라또 혹은 샤키라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생님, 저는 사케인 줄 알고 수인 네. 줄 알았어요. 예. 일본어인 줄 알고. 제가 처음에 그런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샤키라또 그러면 일본 술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면 일본 일본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으신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이태리 말이에요. 네. 이거 애플민트 귀여워요. 제가 다 마실 네. 수 없으니까 네. 따라서 마시겠습니다. 어떤가요?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쵸. 지금 거품이 좀 사라져서 제가 조금 더 쉐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어떤가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 강하지 부드럽고. 않고. 네, 부드럽고.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설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품의 부드러운 맛과 그러니까 커피가 지니고 있는 그 향기도 지켜가면서 그리고 부드러움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카페 메뉴입니다.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큰일이네요. 이건 혹시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는 메뉴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따뜻하게 드시게 되면 그거는 에스프레소가 됩니다. 맛있어요. 커피가 네, 커피 같지 않고 맛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료 그래서- 같은 느낌? 네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제가 조금 전에 이 에스프레소를 왜 마시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한여름에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기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 위에 있는 크레마를 마셔야 되는데 그걸 크레마가 사라지기 전에 후딱 마시려고 보니 시간도 너무 덥고 그리고 덥다 보니 마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 장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요거를 도입을 해서 만든 카페 메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이 메뉴가 휩쓸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명이 이제 똑같은 이름을 못 붙이니까 아메리치노라는 이름으로. 들어본 적 있는 그래서 뭐 거품이 회오리 칩니다 해갖고 나오는 그런 선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에어로치노 막 이런 거 네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아메리치노라든가 그 치노라는 게 믹서로 분쇄하는 그런 음료를 이야기를 해요. 이태리. 네네. 그러다 보니 아메리치노라고 해서 지금은 쉐이커로 흔들었지만 믹서기에 넣고 분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맛을 보신 분들은 이 맛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셔서 맞아요. 네. 커피 같지 않고 진짜. 네네. 그래서 음료수 맛이 이게 갈증 해소에도 좋고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왜 보통 우리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단맛 때문에 그 뒷끝맛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쉐이크 함으로 인해서 그 단맛의 그 뒤끝이 안 좋은 그 묵직한 맛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설탕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식까지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